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가 제가 38,000원에서 42,000원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은 더 어떠한 악재가 터졌는지 38,000원이 깨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뭔가 좀 세력들이 심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뭐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 그 이제 개인 소액 주주, 일명 개미들이 자꾸 이탈을 하는 이유가 LCLB가 제로가 소멸됐다. 이 확실한 어떠한 호재가 없다. 또 지금 계속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메인에 가장 찾아보면은 FDA 쪽에서 역시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립이 지금 승인 거절 CRL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호재가 소멸됐다. 제로가 지금 소멸됐다. 그리고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이제 계열 회사를 통해서 이제 CB를 발행해서 이제 전환 사채를 해서 366억에 대한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계속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이 해법 찾기 이제 솔루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해결책이 만만치 않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요. 지금 단간암이 임상 2상에 지금 도입이 됐다. 뭐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 각 계열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아도 금액이 좋게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제 LCLB의 이제 계열사, 그 다음에 뭐 구조 조정, 또 여러 가지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자꾸 악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슈로 어떻게 솔루션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예. 자, 디퍼런트라고 우리가 들었죠. 다른 내용들을 좀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LCLB에 대한 다른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역시 FDA부터 이 보안 요구서 이것을 받음으로써 지금 여기에 대한 리포터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항서제약하고 이제 어떠한 커넥션은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컨트랙트, 이 계약서상 항서제약이 갖고 있는 이런 권리, 이것을 지금 소액주주 20만 명이 지금 갖고 있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이 계약서에 대한 이 컨트랙트가 과연 이 소액주주 20만 명의 이 LCLB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자, 37,000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36,000원, 그 다음에 32,000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다. 일단 차트는 문제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뭐 60일선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20일, 40일, 뭐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60일이면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일단 석 달을 한번 LCLB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36,000원, 38,000원, 42,000원인데 다시 이제 32,000원에서 지금 36,000원 이 박스대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차트상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 캔트 차트, 뭐 음봉, 양봉, 이동 평균선 이건 볼 필요 없고 지금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이거 역시 뭐 한 거래 대금은 200억, 뭐 150억 이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여러 이 LCLB의 소액주주 20만 명이 이제 4분기 동안 과연 이탈을 할 것인지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좀 휴가를 한번 왔어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뭐 집에서 이제 뭐 컴퓨터로 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 LCLB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호재가 없다. 지금 미국 FDA 쪽에서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FDA 쪽에서 1년에 한 200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을 계속 CRL 보안 요구서를 뭐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거절도 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스위스에 있는 로스라는 회사 항암제 세계 1위죠. 종업원만 10만 명 정도 되는데
1년 매출액이 우리나라 이 하나로 한 10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 아스카 제나카도 뭐 시총이 뭐 한 200조 정도 뭐 거의 뭐 되기 때문에 뭐 매출이 뭐 1년에 뭐 어마어마하죠. 60조 정도 이상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뭐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하고 LCRB하고 왜 비교를 자꾸 하냐? 그것은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항암제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다. 그러니까 LCLB 하면은 역시 항암제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다. 그래서 이런 LCLB가 한번 승인만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갖고 있다. 1차 목표 가격이 15만원, 2차가 뭐 30만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떠드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 애널리스트 하면 거의 다 뭐 분석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유튜버들도 사실 뭐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널들이 대부분 LCLB 1차 목표 가격이 15만원이라는 것은 FDA 쪽에서 승인이 났을 때, 허가가 났을 때, 그러면 이제 임상 사상이 들어가겠죠. 이제 약을 판매함으로써 이제 라벨링이라고 이 약에 대한 유의사항, 이거 종이에 있죠. 모든 약에는. 거기에 라벨링을 작성을 해서 임상 사상으로 해서 부작용이 얼마나 있냐, 1년에. 이런 거를 또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LCLB가 전임상, 그 다음에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해서 임상 3상은 이제 글로벌로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립을 판매를 하기 위한 임상 4상은 534명 정도 대략 이제 했는데, 간암 표적 항암제죠. 이 항암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2세대인 포적 항암제다. 이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항암제를 투입을 해서 과연 LCLB가 간암 환자들에게 보험이니까 보통 23개월 정도 산다. 이 간암 환자들이 보통 나이가 65세 정도 돼요. 60세는 좀 젊다고 봐요. 거의 65세에 간암이 많이 걸린다. 그런 환자들이 사실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기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65세 정도 되면 이제 노령, 뭐 고령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한테 이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것은 2세대 항암제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항암제 일단 주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 세포가 좋은 세포, 나쁜 세포 다 똑같이 죽죠. 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약을 투입하는 그런 원리가 지금 이 컴퓨터에서 이제 백업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이제 다 없앤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자, 이런 항암제나 이 의료 쪽에 이 뭐 병력요법 한 가지의 약을 가지고 뭐 두 가지의 뭐 위암, 그다음에 식도암, 간암 이렇게 치료하는 병력요법, 이런 것들을 지금 LCLB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CLB로서는 지금 FDA 쪽에서 뉴스가 안 나오고, 그 보안 요구서를 보면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팩토리, 그냥 공장이 어떻게 약을 생산할 수 있냐,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물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LCLB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했던 미중 갈등의 문제다. 향소제약이 이제 중국 염전 쪽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FDA 미국 사람들이 실사가 나가기가 조금 그렇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눈치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가 또 굉장히 또 이 어떠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그게 기술력인데, 이것이 또 확실히 LCLB로서는 좀 구조 개편, 뭐 계열사 이런 거에 대해서 CEO가 좀 더 젠틀맨하게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LCLB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바닥을 터치하니까 지금은 뭐 32,000원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캔들 차트 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한 1조 정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지금 한 1000억 정도만 터져도 좋은데, 지금 한 200억 정도, 150억 정도 터지니까 하루에 굉장히 힘들다. LCLB로서는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다. 호재가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자, 3월 20일 날 보안 요구서, 즉 승인 거절을 FDA로부터 받았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됐잖아요. 늦어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넥스트, 이번에는 2번 정도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넥스트, 다음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L체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